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배님들, 혹시 외진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 본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그런 도움을 주려는 그 선의를 이용하려는 그 정도로 악한 쪽으로 철저하게 성실한 분들도 많아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이지 이런 선의까지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도 바퀴벌레보다 못한 분들 같단 말이죠. 안타깝네요. 이젠 맘 편히 누군가 도와주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정말이지 좀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약한 분들은. 어쨌든 외진 곳에서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는데 누가 도움을 청한다. 그것도 눈이 미친 듯이 엄청 내리고 상식적으로 거기는 사람이 있을 것도 아닌데 이러면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연은 일본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괴담 채널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혹시 나가노현이라고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일본에서 원숭이나 온천으로 유명한 거기. 저도 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거긴 눈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겨울이면은 눈이 엄청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강원도보다 더. 그래서 해마다 겨울이면은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인기 여행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하고요. 아, 맞다. 영화 러브레터라고 있죠? 꽤나 유명했었던 뭐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 러브레터를 촬영한 곳이 그 나가노현이라네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 나가노현 나라에주쿠에 사는 사토시가 경험한 일이 되겠고요. 10년 전쯤 사토시는 나가노현 나라에주쿠에서 기념품 가게를 하는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연이 있던 그날 정말 엄청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폭설이라고 할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날은 나가노현 여기저기서요 그 폭설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폭설이 내리기 그 전날 사토시 아버지는 산 너머에 있는 타 지역에 일이 있어서 거기에 가셨었고요. 그리고 폭설이 내린 그날 산을 넘어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처음부터 폭설이 내렸다면 그 산을 넘지 않았을 텐데 산을 오를 때는 그냥 평소처럼 조금씩은 내렸대요, 눈이. 그런데 정상에 거의 다 갔을 때쯤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폭설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산 정상 찍고 산에서 내려갈 땐 폭설에 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눈보라까지 불더라는 거예요. 사토시 아버지는 그런 폭설에 대비해서요 평소에도 안전운전 관련된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셨다는데요. 뭐 이건 사토시 아버지뿐만이 아니겠죠. 원체 눈이 무식하게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근데 그날은 체인이며 스프레이며 사륜구동이며 그냥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식하게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또 그냥 차를 세우고 멈춰버리면 더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더래요.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지고 눈보라도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등산객 대피소가 있으니까 제발 거기까지만 가자, 거기까진 가야 내가 산다 하는 마음으로 제발 제발 하면서 아주 천천히 차를 몰고 갔대요. 극심한 추위에 내리는 폭설로 와이퍼까지 얼고 그렇게 와이퍼가 어니까 그 위로 눈이 쌓이고 거기에 눈보라까지 치니 미칠 노릇인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보다 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때 거의 몇 미터 바로 앞에서 사람 형상이 보이더래요. 눈보라가 심하니까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볼 수 없었다가 진짜 바로 코앞까지 아주 가까워지니까 보인 거죠. 그때 보이는 건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모습. 사토시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급정차를 하느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그러니까 눈길이라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는 차가 막 빠르게 돌면서
그 사람들 쪽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그 짧은 진짜 찰나 같은 순간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힌다고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는데 오라 충격이 없더래요. 분명 사람하고 부딪힐 일만 남았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딪히는 충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가 완전히 멈춘 뒤에 보니까요, 방금 봤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사토시 아버지는 이상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응? 괜찮냐고 크게 물어보면서 그 두 사람이 서 있는 쪽으로 달려갔대요. 그렇게 가까이 달려가서 보니까요, 그 둘은 등산복 차림을 한 젊은 여자들이더래요. 근데 그 폭설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냥 봐도 추위에 얼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더라고. 너무 추워서 그런지 말도 없고 눈도 풀리고 추워서 몸이 언 것 마냥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토시 아버지는 여자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사토시 아버지도 거기 산 중턱에 있는 등산객 대피소까지 가는 길이니까 함께 가면 되겠다 싶어서 차에 태우고 같이 갔다 오래요. 그리고 사토시 아버지는 대피소까지 가면서 좀 전 일이 생각나서 사고 날 뻔한 일,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놀랬겠다 싶어서 말을 걸었는데요. 근데 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아버지는 이게 좀 이상하니까 잠깐 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미친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눈보라 속을 아주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대피소 불빛이 눈앞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토시 아버지는 안도와 그 반가운 마음에 뒤에 있는 여자들한테도 말을 해주려고 백미러를 봤는데 어라? 바로 좀 전까지 있던 그 여자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사토시 아버지는 놀라서 혹시나 하면서 차를 세우고 찾아봤는데요, 그 주변 어디에도 그 여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차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고 열렸다면 뒷좌석에 눈이 들어왔을 텐데 하는 생각. 그래서 다시 뒷좌석을 보니까 뒷좌석은 그냥 깨끗하고 사토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내린 운전석에만 눈이 들어와 있더라고. 이쯤 되니까 사토시 아버지도요, 이게 그냥 일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피소로 급하게 달려간 뒤에 차를 세우자마자 대피소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대피소 안에는 많은 등산객들이랑 경찰들, 산악구조대원들까지 있더래요. 그래서 사토시 아버지는 경찰하고 산악구조대원들한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래요. 그리고 사토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요, 지금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내린 폭설에 고립된 등산객들인데 말이죠, 그 중에 함께 산을 올랐던 젊은 여자 둘이 행방불명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 게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들 인상 차이랑 사토시 아버지가 태우고 온 여자들 인상 차이가 동일. 모두는 사토시 아버지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겨서요, 그 미친 폭설이 내리는데도 말이죠, 사토시 아버지가 여자들하고 함께 왔다는 곳까지 가서 모두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어디에서도 그 둘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눈이 그치고 집으로 간 사토시 아버지는요,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인명과 관련된 일이라서요, 사토시한테도 얘기를 하고 사토시랑 같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수색 작업에 동참을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사토시 아버지가 그 여자들을 태운 장소까지 안내를 했대요. 그런데 사토시 아버지가 그 여자들을 태운 그 자리 근처에서요, 서로를 껴안은 채 숨져있는 여자 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전날 사토시 아버지가 차에 태운 여성 둘과 같은 얼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대피소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요. 그때 사토시 아버지가 사토시에게 말하더래요. 둘은 대피소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서 대피소를 찾지 못하고 죽었고, 그렇게 죽은 둘은 자신들의 시신이 있는 위치라도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차를 세운 것 같다라고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장마철인데 계곡으로 놀러 간다든지 날씨가 엄청 좋지 않을 거라는데 갯바위 낚시를 간다든지 테트라포드에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서 낚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거기서 낚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처럼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이나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 구조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구조하려던 구조대원까지 모두 안타깝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과연 하지 말라는 위험한 행동이나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무모한 행동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일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